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심한 관절염에 대한 관절 보존 수술. 제가 이런 관절 보존 수술이 사실 저의 주된 연구 분야고 주로 하는 분야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강의 초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꼭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걸 하는데 요거는 2019년도 방콕에서 아시아 족보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전문적인 강의를 일반인들이 요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만 추려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한 관절염을 보이는 이제 사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발이 이것을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 보통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그래서 안쪽의 연골이 주로 없어지는 것을 내반, 내측, 외측할 때 내반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 여기가 관절이 딱 붙어 있죠, 연골이. 관절염이 이렇게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멀쩡하게 연골이 잘 있는데 여기 안쪽에 귀퉁이만 딱 좁아진 경우가 있고, 이 관절염은 저거랑 보면은 여기는 간격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만 연골이 딱 없습니다. 참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은 이것과 이것에 합쳐놓은 것 같은 모양인데 안쪽이 딱 없어지면서 또 이렇게 경사가 져서 여기처럼 이쪽에 또 위에까지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도 요거보다 조금 더 비슷한데 좀 다른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심한 내반 관절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형태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이 관절의 치료가 다릅니다. 가령 지금 근데 이제 이 관절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만 지금 딱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만 좁아졌거든요. 그러면 이 없어진 부분은 연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렇게 다 있는 부분은. 그래서 아주 중요해서 저걸 이제 되게 전에는 이런 경우에 관절염이 연골이 아주 딱 전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절이 아예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해버리든지 이 뼈와 이 뼈를 붙여가지고 관절이 아예 안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한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 관절을 고정하든지 인공관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런 것들 인공관절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다 고정했던 거를 이거를 어떻게 일부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연골이 너무 많아서 아까운 거를 어떻게 이걸 좀 살려볼까. 그것이 제 주로 여태까지 쭉 해온 저의 주된 연구 목표입니다. 이게 연구 과제고 이제 그런 것들에 쭉 연구 논문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술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래갖고 또 논문도 내고 강의하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에 따라서 똑같지 않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런 관절염은 여기를 교정하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교정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뼈를 교정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 환자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관절은 이와 같이 교정을 하면은 이 관절이 똑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 교정을 하면은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령 이 환자의 경우에는 힘줄 이식을 했습니다. 이전을. 또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요거를 뼈를 교정을 하면서 밑에 관절을 수술을 해서 뼈가 요 관절집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져 있는 거를 정상적인 위치로 딱 오도록 했고, 정상은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이분이 통증 없이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가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제가 평생 간다고는 못해도 적어도 10년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절을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정적으로 10년 간다는 평생 간다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혹시 악화되면 못 쓰게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을 하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관절이 이렇게 되고 이런 관절이 이렇게 되고 이런 관절이 이렇게 되고 또 이 환자도 이렇게 되고 이 관절이 여기는 상당히 없는 부분이 넓어요. 넓은데도 이와 같이 돼서 잘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교정을 해서 수술을 해서 관절을 쓸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실예들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아까 이 안쪽에만 연골이 없어진 그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제 아까 제가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전에는 이런 거가 한 가지 종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3년 전에 연구 논문을 낸 거에는 이것은 안쪽이 좁아졌지만 이거를 CT를 해보니까 앞쪽에는 여기가 좁아졌지만 여기도 좁아진 경우가 많더라. 이런 걸 또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만 좁아졌다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것이 엑스레이라는 것은 관절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찍힙니다.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을 사진을 찍으면 앞은 보이지만 그 속이나 뒤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뼈를 통과해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찍힙니다. 그러면 일부는 정상이고 속의 관절이 일부는 비정상일 때 그 정상인 부분만 엑스레이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은 실상 같은 환자의 엑스레이고 CT인데 저거와 이것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쪽은 CT를 해보면 앞에 그 관절의 앞부분에서는 여기도 연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정상인데 CT를 보면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자의 뒷부분, CT는 이제 엑스레이는 한 번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보이지만 CT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한 2, 3mm 간격으로 뼈를 잘라서 그 형태를 그 면에서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똑같은 사람의 CT인데 뒤쪽에 가면은 아주 관절이 정상적입니다. 나란히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저 엑스레이는 아주 뒤쪽을 보여주고 앞쪽에 이와 같이 큰 이상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또 연구 논문을 해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만만한 경우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런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반. 아까는 이게 안쪽 복숭아뼈고 이게 바깥쪽 복숭아뼈면 안쪽이 좁아진 걸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반대쪽 바깥쪽이 좁아지는 것을 내외측의 외반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같은 사람을 CT를 해보면 이쪽에 저 엑스레이에는 여기에 틈새가 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뼈와 이 뼈 사이에. 여기를 보면은 뼈와 뼈 사이에 틈새가 전혀 없습니다. 뭐 여기 다 있는 거는 여기 엑스레이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뼈가 관절 간격이 없어진 거는 엑스레이로는 알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같은 사람 거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관절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누구나 아는 거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들이 모르는 거를 하나하나 제가 찾아내서 보고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국제학회에 나가서 강의하고 그런 거를 이거보다 더 자세히 이제 족부 전문하는 의사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것이 있구나. 도대체 관절염이라는 것이 형태가 다양하구나. 그리고 엑스레이로 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이분을 수술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옆에서 보면은 멀쩡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 있는 걸 일부 띄워가지고 잘 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또 관절이 지금 안쪽에 좁은 거, 바깥쪽에 좁은 거, 내방 관절염, 외방 관절염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만 관절이 좁아진 경우 전방 관절염 다쳐서 이렇게 이분 좀 다쳐서 생긴 건데 이거는 또
CT라 보면 이렇게 더 좁은 거, 안쪽에만 앞쪽에만 딱 좁은 거죠. 앞, 뒤 이게 뒤꿈치니까 그래 그런 것도 있고 또 요거는 이제 각각 요거를 요렇게 치료한 겁니다. 앞에만 좁은 걸 요렇게 치료한 거. 간격이 생겼죠. 여기가 딱 붙어 있고 요 동그라미와 이렇게 관절면이 서로 맞아 있지 않은 거를 딱 맞춘 겁니다. 이것도 치료를 해서 여기 닿아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요 경우에는 더 심하게 닿아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관절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좁아진 거,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앞쪽으로 좁아진 형태도 참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다치지 않고 생기는 앞쪽에만 생기는 관절염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건 다쳐서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관절이 여기 이렇게 딱 닿아 있던 것이 뼈를 형태를 교정을 해서 딱 맞추는 거죠. 딱 봐서 전체적으로 다리가 고관절, 무릎, 발목 가능하면 그게 일직선을 이루도록 맞춰서 이와 같이 발목을 형태를 관절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또 좁아진 이런 관절염도 있습니다. 앞이 있고 뒤가 있으면 이건 뒤가 특히 앞은 넓고 뒤는 좁은 이런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역시 도대체 이게 뒤만 좁아진 관절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제가 처음으로 작년에 2021년도에 보고를 했고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런 개념이 이게 도대체 관절염이 뒤가 좁은 관절염이 있다. 뒤만 좁은 관절염이 있다. 이런 걸 모르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것의 형태를 분석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이와 같이 뒤를 벌려서 여기도 뒤를 벌려서 관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정하는 방법들 제가 이거 지금 그때 아시아학회에서 강의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일반인들한테 필요한 정도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뼈를 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여기를 뼈를 이렇게 끊어서 교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끊어서 교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이 부분에 교정하는 방법만 해도 지금 노란 선 그어진 게 여러 방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관절이 아직 연골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뼈를 교정하면 되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데 이걸 잘못하면은 뼈를 교정을 했는데 변형, 관절염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잘 보고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해서 여기에 오기까지 실패한 경우들이 많았지만 그 세월이 갈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또 연구해서 제가 알아내서 그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성공률을 지금은 아주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공률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비성 관절염. 제가 이런 걸 처음에 한 거는 이게 2013년도 논문인데 마비가 돼 있을 때 생기는 관절염. 내반 안쪽의 관절염인데 여기 연골이 없습니다. 여기는 넓습니다. 이거를 가령 소아마비 같은 거. 소아마비는 막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동안 이런 변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발목을 여기 전부 다 발목을 다 고정해 버립니다. 똑바로 만들었는데 뻣뻣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발목을 고정하지 않고 살려보려고 노력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교정을 해서 지금 이분 경우에는 수술하고 8년이 경과된 분인데 이렇게 잘 쓰고 있는 분이 마비성 경우에는 대개는 결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물론 일부에서 저렇게 심한 관절염이 또는 이거보다 더 심한 분도 많이 있는데 더 심하다 그러면 잘 쓰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웬만한 경우에 상당히 틀어진 경우도
이렇게 교정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이 여러 가지인데 이건 그 다음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관절이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안쪽으로 휘었는데 뒤꿈치는 반대로 이렇게 휘면 뒤꿈치도 다 이렇게 안쪽으로 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휘고 뒤꿈치는 반대로 휜 경우가 있더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예입니다. 관절 이쪽이 좁은데 뒤꿈치가 반대 방향으로 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걸 보니까 요 경우에는 위에도 교정하지만 요 밑을 교정해야 되겠더라. 밑에가 반대 방향으로 휘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저런 발목이 이와 같은 발목으로 개선돼서 쓸 수 있다. 또 이런 거를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좀 더 심한 것 같죠. 여기가 연골이 전혀 없고 관절은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기 뼈가 있고 이렇게 많이 삐뚤어진 것을 교정을 해서 이와 같이 개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예인데 다른 예, 조롱관절이 이렇게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원인을 잘 알아서 교정 수술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정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수술하고서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급속하게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